2003년 서울 강남의 찬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92세의 이재현은 대형 은행 앞에 서 있었어요. 손끝은 차가웠지만 손에 쥐고 있는 것은 그보다 더 소중했죠. 평생을 모아온 돈이 담긴 오래된 통장이었습니다. 손자 등록금. 이재현은 중얼거렸어요. 턱 밑까지 올라오는 긴장감을 삼키며 은행 유리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안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젊은이들은 대부분 은행원과 이야기하지 않고도 기계 앞에서 용무를 마치고 갔어요. 그러나 이재현에게 그런 기계들은 또 하나의 장벽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은행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실내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차가웠죠. 은행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번호표 발급기, 통장 정리기, 각종 안내문. 이재현은 한순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젊은 안내원이 물었지만 이재현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잠겨 있었던 상자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내원은 번호표를 뽑아 이재현의 손에 쥐어주었죠. 732번이세요. 저쪽에 앉아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재현은 대기석에 앉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대부분 자신의 나이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최신형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고 몇몇은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죠.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지금은 이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됐구나. 이재현은 생각했어요. 독립운동의 기억들이 오래된 필름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목숨을 걸었던 일들이 지금은 그저 오래된 역사책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전광판에 732번이 깜빡이고 이재현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손자 서준이를 생각하니 힘이 났습니다. 손자에게 물려줄 것이라곤 이 통장뿐이었죠. 적어도 손자만큼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셋째 창구로 걸어가며 이재현은 가슴속에 담아둔 단단한 결심을 떠올렸습니다. 나라가 독립된 후에는 누구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내 손자도 마찬가지지.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은 백지아였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재현이 다가가자 백지아는 잠깐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죠. 그러나 곧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백지아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하루에 수백 번은 반복해온 말처럼 느껴졌죠. 이재현은 낡은 통장을 내밀었어요. 이 돈을 찾으려고 합니다. 백지아는 통장을 받아들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건 굉장히 오래된 통장이네요. 언제 발급받으신 건가요? 80년대 초반이었을 거야. 아마. 이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은 이제 희미해져 있었죠. 신분증도 보여주세요. 백지아가 말했어요. 이재현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백지아는 신분증을 받아들고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이 통장은 너무 오래되어서 시스템에 조회가 안 됩니다. 수동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백지아는 한숨을 쉬었어요. 서류를 좀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재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꼭 이 일을 마쳐야 했는데 생각보다 복잡해지고 있었죠. 백지아는 이재현 앞에 양식을 내밀었어요. 이재현은 천천히 펜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 있어 글씨를 쓰기가 쉽지 않았죠.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종이 위에 흔들리는 선들을 그렸어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적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백지아는 이재현이 작성하는 동안 인내심 없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고객들을 흘끔거리며 미소 짓기도 했죠. 이재현은 이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초조해졌어요. 글씨가 이게 뭐예요? 다시 쓰셔야 합니다. 백지아가 양식을 다시 밀어냈습니다. 이재현은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요즘 세상은 빨랐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처리되어야 했죠. 그는 자신의 느림이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때 옆 창구에서 소란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재현은 옆을 보니 고급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 직원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는 VIP 명찰을 달고 있었죠. 문 사장님, 어서 오세요. 차는 어떠세요? 창구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문태섭은 넉살 좋게 웃으며 아니, 요즘 바빠서 골프도 못 치러 갔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대기 번호도 없이 바로 창구로 안내받았죠. 이재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어요. 세상은 항상 그랬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젊은이와 노인,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 그 차이는 늘 존재했죠. 여기에 다시 썼어요. 이재현은 겨우 글씨를 완성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아려왔어요. 백지아는 양식을 받아들고 다시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이 통장은 너무 오래되어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출금하시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이재현의 얼굴에 실망감이 드러났어요. 기다리시겠어요? 아니면 다음에 다시 오시겠어요? 백지아의 말투에는 분명히 다음에 오시길 바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재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백지아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백지아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재현은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2살 때의 자신과 동료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태극기를 들고 있었죠.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때는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지금은 돈 한 푼 찾는 것도 이렇게 어렵구나. 사진 속 젊은이들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그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죠. 이재현은 그들 중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고문이나 총살,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잠시 후 백지아가 다른 남자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점의 지점장 정세현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오래된 통장이라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정세현은 통장과 신분증을 꼼꼼히 살폈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의 시선이 이재현의 이름에 고정되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다시 이재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죠. 혹시 이재헌 선생님, 의혈회 소속이셨던 분 맞으신가요? 정세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재현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도 의열애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은 일제강점기 시절 젊은이들이 비밀리에 만든 독립운동 단체였죠. 이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세현은 감격에 찬 눈으로 이재현을 바라봤어요. 제가 대학 시절부터 독립운동사 연구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이름과 얼굴 자료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재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어요. 정세현은 갑자기 이재현 앞에 고개를 숙였죠. 선생님을 이렇게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그 순간 은행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정세연의 행동은 은행 내 모든 사람의 이목을 끌었어요. VIP 창구에 있던 문태섭도 몸을 돌려 그 광경을 바라보았죠. 백지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의 상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백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정세연은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한 듯 이재현의 통장을 공손히 두 손으로 받들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대우를 해드렸다니. 이재현은 당황스러웠어요. 그는 자신이 받는 이런 대우에 익숙하지 않았죠. 독립운동 시절 그들은 명예나 인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라의 독립만을 위해 싸웠을 뿐이었어요. 그만 일어나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네. 이재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세현은 일어서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죠. 선생님, 저는 대학 시절부터 독립운동사를 연구해 왔습니다. 의혈회는 가장 용감하면서도 비극적인 단체였죠. 19명의 젊은이들이 모두 25살도 되기 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선생님 한 분뿐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재현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 이름들, 그 얼굴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이민호, 김준영, 박세훈, 의열회의 동지들. 그들은 모두 이재현의 가슴 속에 영원히 스물셋으로 남아 있었죠. 정세현은 마침내 일어섰지만 여전히 공손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석사 논문을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에 관해 썼거든요. 특히 기록에 거의 남지 않은 소규모 비밀 단체들에 대해서요. 의혈회는 역사 속에 묻힐 뻔했지만 일본 경찰의 보고서와 몇 안 되는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그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정세현의 말을 듣는 동안 은행 안의 공기가 바뀌는 것 같았어요. 직원들과 고객들은 이제 이재현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특히 백지아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교차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정세현이 물었어요. 이재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자의 대학 등록금을 내려고요. 내일이 마감이라서. 당장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정세현은 백지아에게 눈짓했어요. 백지아는 서둘러 컴퓨터 앞으로 돌아갔죠. 더 이상 서류 작성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직접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그 순간 은행 안쪽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걸음걸이에는 우아함이 있었죠. 무슨 일이죠, 정지점장? 그녀가 물었어요. 정세현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교육감님, 이분은 이재원 선생님이십니다. 의혈회의 유일한 생존자이시죠? 최윤희 교육감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도 역사에 관심이 많았기에 의열회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세요? 이재현 선생님을 이렇게 뵙다니. 이재현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어색함을 느꼈어요. 그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운이 좋아 살아남은 사람일 뿐이었죠.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이재현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최윤희는 이재현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선생님, 역사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특히 선생님 같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죠. 이재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죠.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재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윤희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직접 역사를 겪으신 분의 말씀은 어떤 교과서보다 값진 수업이 될 거예요. 이재현은 망설였어요. 그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옥살이, 고문, 동지들의 죽음. 그것들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죠. 그건 옛날 일이요. 나라가 잊었는데 내가 떠들면 뭐합니까? 이재헌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은행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4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그는 대학생처럼 보였고 어딘가 이재헌과 닮아 있었죠. 할아버지. 그가 이재헌을 향해 걸어왔어요. 전화가 안 돼서 걱정했어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제가 같이 왔을 텐데. 이 젊은이는 이재헌의 손자 이서준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주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서준의 등장에 은행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이재헌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자를 본 순간 그의 긴장된 어깨가 조금 풀렸죠. 서준아, 괜찮다. 그냥 통장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야. 이재헌이 말했어요. 이서준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지점장과 교육감이 자신의 할아버지 주위에 모여 있는 모습이 일상적인 은행 업무처럼 보이지는 않았죠. 정세현이 먼저 이서준에게 다가갔어요. 이서준 씨죠? 당신의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서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요? 무슨 말씀이시죠? 최윤희 교육감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셨어요. 의열회라는 비밀 단체의 일원이셨죠. 이서준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왔지만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죠. 이재헌은 항상 과거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어요. 특히 젊은 시절의 이야기는 더욱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정말인가요? 이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재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그건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네 등록금이 더 중요하단다. 그러나 이서준의 눈에는 이미 호기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한 번도 당신이 그렇게 멋진 분인 줄 몰랐어요. 이재헌의 눈가에 습기가 맺혔습니다. 손자의 말에 그의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죠. 오랫동안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부담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지금 손자의 얼굴에서 존경의 빛을 발견한 순간 무언가가 그의 마음속에서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이재헌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윤희 교육감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재헌 선생님, 이제는 기억되어야 할 때입니다. 학생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시겠습니까? 역사는 책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겪은 분들의 증언을 통해 살아납니다. 이서준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저도 듣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이재헌의 마음속에서 감정의 파도가 일었습니다. 지난 70년간 그는 침묵해왔어요. 그것은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묻어두기 위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의 침묵은 동료들의 희생이 잊혀지게 만들었다는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나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네. 이재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세현이 공손히 제안했습니다. 우선 편하게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저희 은행 대강당이 있습니다. 직원들과 몇몇 학생들만 모시고 소규모로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이서준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할아버지, 해보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이재헌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말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죠.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싸웠던 친구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얼굴이 역사 속에 영원히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재원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윤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언제가 좋으실까요? 통장 일부터 먼저 해결합시다. 정세연이 말했어요. 이서준 씨의 등록금이 급하다고 하셨으니까요. 백지아가 서둘러 컴퓨터 앞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공손함과 존경심이 담긴 목소리로 이재현에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늘었네요. 이재현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통장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자의 등록금을 위해 예금해둔 것이었죠. 백지아가 금액이 적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재현은 그 숫자를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죠. 이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복리 이자가 수십 년간 쌓이면 이렇게 됩니다. 백지아가 설명했어요. 이서준은 할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재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로움이 번졌어요.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손자를 위한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강연회를 열면 어떨까요? 최윤희가 제안했어요. 충분한 준비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 당일 은행 대강당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정세연이 초대한 직원들 외에도 최윤희 교육감이 데려온 고등학생들, 그리고 몇몇 역사학자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120석 규모의 강당이 사람들로 꽉 찼죠. 무대 위에는 간단한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흑백 사진들이 투영되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서울거리, 독립운동가들의 모습,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의열회의 단체 사진까지. 대기실에서 이재현은 손을 떨고 있었어요. 이서준이 그의 곁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재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70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려니 겁이 나는구나. 정세연이 조용히 대기실 문을 열었어요.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이재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어요. 무대로 향하는 동안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서게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죠. 함께 싸웠던 동료들, 그들의 이름이 역사에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강당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이재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곧 그는 이것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열의 모두의 이야기임을 기억했어요. 그들을 대신해 증언하는 것,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의무였죠. 정세연이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거의 잊혀질 뻔했던 비밀 결자, 의열회의 유일한 생존자이신 이재현 선생님입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이재현은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왔죠. 나는 이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했어요. 나는 20살에 이름 없이 태극기를 숨겼소. 그 말 한마디로 강당 안에 완벽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재현에게 고정되었어요.
우리는 19명이었소. 가장 나이 많은 친구도 24이었죠. 이재현의 목소리가 점차 확고해졌어요. 우리 모두는 일상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소. 학생, 점원, 공장 노동자.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독립군이었죠. 이재현은 천천히 옛 기억을 더듬었어요. 의열회가 어떻게 결성되었는지, 그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본 경찰에게 발각되었는지까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청중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일본 경찰에게 끌려갔을 때 나는 22살이었소. 이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동료들의 이름을 대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말하지 않았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7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그들은 내게 전기 고문을 했소. 손톱을 뽑고 물고문도 했죠. 이재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렸어요. 하지만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친구들이 고문받는 소리를 듣는 것이었소. 강당 안에는 숨죽인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우리 중 15명은 고문으로 죽었소. 둘은 총살되었고, 한 명은 감옥에서 병으로 죽었죠. 이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살아남은 건 나뿐이었소. 이재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슬픔, 그리고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왜 내가 살아남았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소. 하지만 오랫동안 나는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죠. 이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침묵했소. 그것이 내가 선택한 애도의 방식이었으니까. 최윤희 교육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백지아는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정세현은 단단히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나는 깨달았소. 침묵이 아니라 증언이 살아남은 자의 의무라는 것을요. 이재현의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들의 이름과 얼굴이 기억되어야 합니다. 김준영, 박세훈, 이민호, 장태식. 그는 18명의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읊었습니다. 각 이름을 말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그리움이,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모든 이름을 말한 후 이재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당 안에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것은 존경의 침묵이었죠. 이재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강당 안에서 천천히 박수 소리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이었지만 곧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이재현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의열회의 모든 구성원들, 그리고 이름 없이 싸운 모든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것이었죠. 박수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지만 강당 안의 열기는 쉽게 식지 않았어요. 이재현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역사책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증언이었죠. 강연이 끝난 후 질문 시간이 이어졌어요. 학생들은 손을 높이 들고 이재현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독립 후의 삶은 어땠는지. 이재현은 천천히 하지만 명확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죠. 질문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교복을 입은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그녀는 마지막 질문자로 선택되었습니다. 저는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선생님, 독립운동을 하셨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이재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주름진 눈가가 더 깊게 패였어요. 사람들은 죽음이 가장 두렵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우리의 싸움이 헛되었다는 생각이었네. 나라가 독립되지 못한 채 우리가 모두 사라진다면 그 모든 희생이 의미 없게 될까봐 두려웠지. 이다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선생님, 혹시 지금도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이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질문은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어요. 사실 그는 오랫동안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의열애의 희생이 잊혀지는 것, 그것이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죠. 그렇네. 이재현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오랫동안 나는 우리의 투쟁이 역사 속에 묻힐까봐 두려웠어. 강당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이재현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다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걸어 올라갔어요. 선생님들이 말리려 했지만 그녀의 결연한 태도에 모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다은은 이재현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기억할게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다은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이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따뜻했죠. 우리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할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의열애의 이름은 절대 잊히지 않을 거예요. 이재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70년 동안 그는 동료들의 희생이 잊혀질까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죠. 이다은은 눈물을 머금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뒤에서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모두 이재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한 남학생이 외쳤어요. 의열애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재현은 평생 처음으로 내가 해낸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묶여있던 무언가가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윤희 교육감은 눈물을 훔치며 무대로 올라왔어요. 이재현 선생님,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강연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증언은 우리 교육의 귀중한 자산이 될 거예요. 정세현 지점장도 무대로 올라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지아는 무대 아래에서 숙연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며칠 전 그녀가 이재현을 대했던 태도가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죠. 이제 그녀는 역사 앞에서 겸손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재현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몸은 여전히 구부정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처럼 빛났습니다. 내 이야기는 내 것만이 아니오. 의열애 모두의 것이고 이름 없이 싸운 모든 이들의 이야기죠. 그들을 기억해 주기만 한다면 나는 언제든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소. 강당 안에 다시 한번 우렁찬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이서준은 할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존경의 빛이 가득했죠.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서준이 속삭였어요. 이재현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자신의 과거가 부담이 될까봐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유산임을 깨달았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재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다시 20살이 되어 의열의 동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밝았고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죠. 우리가 헛되이 싸운 게 아니었어. 이재현은 꿈속에서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 이재현의 첫 강연이 있은 지 일주일 후 그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속도로 퍼져나갔어요. 최윤희 교육감이 강연 영상의 일부를 교육청 공식 SNS에 올린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재현 선생님의 살아있는 역사 강연이라는 제목의 그 영상은 하루 만에 수십만 뷰를 기록했죠. 뉴스 매체들도 이 이야기에 주목했어요. 처음에는 지역 신문과 방송에서 다루기 시작했지만 곧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잊혀진 영웅들 의열회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특집 다큐멘터리가 기획되었고 이름 없이 싸운 자들이라는 책도 출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재현의 집으로는 인터뷰 요청과 강연 초청이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그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서준의 도움으로 그는 차츰 적응해 나갔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사명이 생겼으니까요. 의열회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것,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의무였죠. 할아버지,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서준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전국 역사교사 연수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이재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눈앞에는 의열의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들도 이렇게 증언했을까? 그래, 하도록 하지. 이재현이 결심했어요. 하지만 혼자는 어려울 것 같구나. 내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겠니? 이서준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할아버지.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그날 오후 정세현 지점장이 이재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은행 본사의 결정을 전하기 위해 왔죠. 선생님, 저희 은행에서 살아있는 역사교실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세현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전국 모든 지점에서 독립운동가와 역사적 인물들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에요. 선생님의 강연이 그 첫 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재현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일개 노인네의 이야기가 그런 변화를 가져오다니.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우리 역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세현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특히 잊혀질 뻔했던 이름들, 기록되지 않은 영웅들의 이야기는 더욱 소중하죠. 다음 날 최윤희 교육감으로부터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에 관한 특별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재현의 증언은 그 중심 자료가 될 예정이었죠. 선생님의 증언이 국사교과서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최윤희가 전화로 알려왔어요. 다음 개정판부터는 의열회에 관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포함될 거예요. 이재현은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70년 동안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 묻힐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증언 덕분에 의열회는 역사책에 기록되게 되었죠. 한 달 후, 이재현은 서울 시내 여러 학교를 순회하며 강연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그의 이야기는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더 많은 세부 사항들,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죠. 강연장마다 학생들은 그의 이야기에 숨죽이며 경청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때로 분노가, 때로 슬픔이, 때로는 존경의 빛이 어렸습니다. 이재현은 그들의 반응을 통해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것을 느꼈어요. 선생님, 의열의 동료들 중에 여성도 있었나요? 한 여학생이 질문했어요. 이재현은 잠시 회상에 잠겼습니다. 그럼 우리 중 2명은 여성이었지. 김영희와 장미란.
그들은 연락책으로 활동했어. 때로는 남장을 하고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 중요한 정보를 전달했지. 그의 증언은 역사 속에 잊혀졌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존재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는 또 다른 연구와 조명의 시작점이 되었죠. 이재현의 이야기는 역사학계에도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자료 부족으로 연구가 미진했던 소규모 비밀 결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여러 대학의 역사학과에서는 잊혀진 독립운동단체 연구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죠. 이재현 선생님의 증언 덕분에 우리는 역사의 빈 페이지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한 역사학과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독립을 위해 싸운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이제야 빛을 보게 되었죠. 이재현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빛났어요. 동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매 순간 그는 자신이 진정한 생존자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서준이 대학에서 돌아왔을 때 이재현은 침대에 누워 옛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어떠셨어요? 이서준이 물었습니다. 이재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오늘 나는 꿈을 꾸었단다. 김준영, 박세훈, 모두가 내게 말하더구나. 잘했다고. 이서준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는 할아버지의 눈에서 평화로움을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평화였죠. 1년이 지난 후 강남의 그 은행 로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입구 오른쪽 공간에는 기억되지 않은 이름들 전시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그 공간은 매일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죠. 전시관 중앙에는 의열의 19명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대부분은 흐릿한 흑백 사진이었지만 그들의 이름과 간략한 생애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민호, 김준영, 박세훈, 장태식. 한때는 역사 속에 묻힐 뻔했던 이름들이 이제는 밝은 조명 아래 당당히 빛나고 있었죠. 할아버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이서준이 이재현의 휠체어를 밀며 말했어요. 이재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는 93세였죠. 1년 사이에 몸은 더 약해졌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어요. 전시관 한쪽에는 이재현의 증언 영상이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역사학자들이 새롭게 발굴한 독립운동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것은 전국 각지에서 모아진 학생들의 편지와 그림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이재현과 의열애에게 보내는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재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랫동안 그는 동료들의 희생이 잊혀질까 두려워했지만 이제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이재현의 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녁이 되자 은행 로비에는 조용한 음악과 함께 조명이 켜졌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지만 이재현은 조금 더 머물고 싶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자꾸나. 이재현이 말했어요. 내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어. 이서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어깨에 담요를 둘러주었어요. 전시관이 텅 빈 후 이재현은 동료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어요. 이름이 없던 시절에도 우리는 나라를 위해 싸웠소. 이제 그 이름을 당신들이 기억해 준다면 그걸로 됐소.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전시관 가득히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70년 전 그와 함께 싸웠던 동료들이 그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서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에서 따뜻함과 평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 마침내 치유의 길을 찾은 것 같은 평온함이었죠. 바깥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일상 속에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역사책에 새롭게 기록된 이름들, 학교에서 배우는 의열회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 이재영과 의열회의 이야기는 이제 대한민국의 집단 기억 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어요. 이름도 얼굴도 없던 독립운동가들이 이제는 모두가 기억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이재현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의 임무는 완수되었습니다. 동료들의 이름은 이제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으니까요. 가자꾸나. 서준아, 이제 집에 가자. 이재현이 말했어요. 그들은 천천히 전시관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의열회의 이야기는 그곳에 남아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었어요.